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군사 및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최정예 군인들이 대거 한국으로 자발적 이주를 선택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글로벌 군사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테일러, 캐나다 육군 소속 정보통신 담당 대위입니다. 오타와에서 군사정보학을 전공하고 5년간 캐나다 국방부에서 복무했죠. 미국 캐나다 연합훈련은 여러 번 참가했지만 아시아 파견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최악의 날로 기억됩니다.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정보 분석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상관이 저를 불렀어요. 들어가자마자 느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테일러 대위, 유엔사 한국 파견 명령이 내려왔소. 다음 주 월요일 출발이니 준비하시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이라니, 북한과 휴전선 사이에 있는 그 나라요? 왜 하필 저였죠? 토론토의 안전한 기지에서 평양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니.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몇몇은 동정하는 눈빛으로, 또 몇몇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봤어요. 제임스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북한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정말 괜찮겠어? 마치 제가 전쟁터로 끌려가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은 특히 별로였어요. 항상 북한과의 전쟁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솔직히 좋은 이미지가 없었죠.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한국 파견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용산 기지. 생소한 지명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캐나다에선 넓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한국의 좁은 주택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됐습니다. 특히 지난번 캐나다 국방부 승진에서 좌절한 후 이번 파견은 제 경력에도 치명타가 될 것 같았어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전쟁 나면 죽는 거 아냐? 한국어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지? 파견 준비 기간 동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전화해서 취소할 방법이 없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조심해라란 말만 반복했죠. 전 남자친구 마이클은 아시아? 거긴 여자 혼자 다니기 위험하다던데. 같은 말로 불안감만 키웠습니다. 출발 전날, 가족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는 장례식 같았어요. 동생은 인터넷에서 찾은 한국의 무서운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누나, 거기 가면 미사일 경보음 들리면 어떻게 할 거야? 한국에 대한 브리핑 자료는 대부분 군사적 내용뿐이었습니다. 문화나 생활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그저 현지 문화를 존중하라는 형식적인 한 줄뿐이었죠. 머릿속에 그려진 한국은 전쟁 위험이 도사리는 답답하고 낯선 아시아 국가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결심했어요. 1년만 버티고 돌아오자. 이것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탑승구를 향해 걸었어요. 캐나다의 넓은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 최악의 날,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다른 공기. 한국에 왔구나 싶었죠.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공항 내부였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의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캐나다 토론토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에 천장에서 내려다보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 터치 한 번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로봇 안내원. 모든 것이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토론토 공항의 낡은 안내판과 긴 대기줄. 그리고 종이 서류에 의존하는 느린 처리 속도가 갑자기 한 세대 이전 기술처럼 느껴졌어요. 캐나다에서는 첨단 시설이라 자랑하던 것들이 여기선 기본 중의 기본이었죠. 심지어 화장실까지 스마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토론토 공항은 마치 오래된 박물관 같았고,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도시 같았어요.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군인 신분을 확인하자마자 공손하게 인사하며 통과시켜 주었죠. 캐나다였다면 질문 몇 개는 더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수화물을 찾는 동안에도 공항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시설들이 계속 시선을 끌었어요. 마중 나온 한국군 장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툰 영어로 자신을 김중이라고 소개했어요. 캐나다에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는 친절했고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한국의 분위기와 김중희의 친절함에 놀라웠지만
그래도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당국에 있다는 사실에 계속 불안한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캐나다 육군 정보과 장교로서 한국 파견을 앞두고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동료들은 늘 한국에 대해 조롱하듯 말했죠. 북한이랑 인접한 위험한 나라, 미국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곳 같은 말들.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 모습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창밖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첨단 도시의 풍경,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완벽하게 정비된 도로와 철로.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이게 정말 한국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토론토의 도심과 비교해도 너무 앞서 보이는 광경에 혼란스러웠어요. 군 복무 기간 동안 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이렇게 내 고정관념을 흔드는 곳은 처음이었어요. 캐나다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과연 거짓말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의혹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 곳이었는데 점점 더 알 수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곳에서의 1년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죠. 제 모든 고정관념을 흔드는 이 나라,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첫 야간 훈련을 마치고 숙소 근처를 산책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토론토에서 밤길을 걸을 때면 항상 주변을 경계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는 게 습관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밤거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제가 알던 대도시의 밤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죠. 토론토의 밤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도시 야간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심각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편의점 주변에 여성들이 혼자 앉아 있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태연하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여성들이 혼자 밤길을 걷는 것은 거의 위험한 도전과 같았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은 늘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고 많은 여성들은 밤에 혼자 다니지 않으려 했죠. 토론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캐나다 도시들의 밤거리는 늘 긴장되고 조심스러웠거든요. 특히 여성들이 혼자 밤길을 걸을 때면 항상 조심해야 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집 앞마당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제 군인으로서의 직업적 감각은 계속 위험을 찾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도시의 평화로움에 혼란스러웠죠. 밤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치안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안전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안전한 도시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밤거리는 제가 알던 모든 대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안전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 군인으로서 늘 위험을 경계해야 했던 제게 이 평화로운 도시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밤거리의 안전함에 이어 한국의 생활 인프라는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늘 위험을 경계해야 했던 제게 이 도시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선사했죠. 치안의 안전함에 이어 이번에는 생활 시스템의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서비스와 효율성을 목격하게 되었죠. 인터넷 속도부터가 차원이 달랐어요. 토론토에서는 데이터 사용량이 제한적이고 속도도 느렸지만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마치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은 더욱 놀라웠어요. 캐나다에서는 수많은 서류와 긴 대기 시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불과 15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성과 시스템의 효율성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었죠. 대중교통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토론토의 대중교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편리했어요. 지하철은 꼬박꼬박 시간을 지키고 버스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죠. 게다가 요금도 저렴하고 노선도 촘촘했습니다. 새벽 3시 배달 서비스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토론토에서는 늦은 밤에 음식을 주문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어느 시간이든 원하는 음식을 즉시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생활과 비교하면 한국의 서비스 수준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선진국의 기준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한국의 놀라운 생활 인프라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토론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죠. 군인으로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 성격상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제가 알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생활 인프라의 놀라움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군의 강인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한국군에 대한 선입견은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졌죠. 특전사 출신인 민재의 체력과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정신력은 제가 알던 어떤 군인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 중 민재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전투기계 같았어요. 체력 측정부터 전술 훈련까지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정확하고 강인했습니다. 캐나다 군 훈련에서 본 많은 군인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었죠. 아니, 오히려 더 뛰어났습니다. 민재는 특전사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더욱 놀랐어요. 그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군의 특수부대가 얼마나 극한의 훈련을 거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해준 특수부대 훈련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았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극한의 훈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련된 정신력. 내가 한국군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 순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가족사, 군 복무 중 겪은 힘든 경험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수호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체력 훈련과 전술 훈련을 함께하면서 민재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죠. 그의 리더십, 팀워크를 이끄는 능력,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깊은 존중. 이런 모습들이 제 눈에 새겨졌습니다. 캐나다에서 봤던 군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군인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군이 과연 얼마나 강할까 의심했지만 이제는 그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한국군의 강인함과 전문성의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죠. 민재를 통해 한국군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고 제 고정관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군인으로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라고. 그들의 강인함과 정신력은 그 어떤 나라 군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군의 강인함을 목격한 직후 미군 철수론 뉴스가 터졌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철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오갔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민재와 함께 이 상황을 토론하면서 한국의 현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미군 철수론은 마치 한국의 방어 능력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군의 진정한 전투력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민재와 대화를 나누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북한과의 긴장 관계, 그리고 한국군의 실제 전투 준비 태세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동료들은 한국이 혼자 방어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의 의견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민재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군의 놀라운 전투력과 방어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죠.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입장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 나라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느껴졌죠. 민재는 차분하게 한국의 방어 시스템과 군사력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첨단 무기 시스템, 철저한 군사훈련,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국방의식. 이런 요소들이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생각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고정관념은 완전히 무너졌고 한국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만 남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보호할 수 있는 강대국이라는 것을요. 한국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서 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연장 근무 제안이 들어온 것이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여기서 새 출발도 괜찮아요. 주변 외국인 군인 선배들의 성공 사례를 듣다 보니 제 생각도 점점 바뀌어갔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한된 기회와 좌절했던 경력. 반면 한국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죠. 군 복무 중 겪었던 캐나다에서의 좌절을 떠올렸습니다. 승진의 벽, 제한된 기회, 그리고 늘 느꼈던 답답함.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여기서는 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술,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이 저를 매료시켰죠. 민재는 제게 한국에서의 정착을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외국인 군인들이
한국에 정착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선택지가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곳이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포기했던 꿈들을 한국에서 다시 펼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문성, 기회, 그리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1년간의 군 임무였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죠.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라 제 새로운 고향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제 꿈은 여기 한국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코리안 드림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커피를 주문하고 현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캐나다 친구들과 통화할 때마다 난 여기서 살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민재와 함께 서울 곳곳을 산책하며 정착 계획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사실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외국인으로 한국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데이트, 장소나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울의 숨은 명소나 맛집, 민재와 함께 가고 싶은 특별한 장소가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민재와 함께 가고 싶은 로맨틱한 장소나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곳들을 추천해주세요. 외국인 커플들을 위한 팁, 한국 생활에 꼭 필요한 조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토론토에서 겪었던 좌절과 답답함은 이제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삶을 선물했죠. 군인으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 사람들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심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 나라가 제 삶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민재를 만나고 한국군의 강인함을 목격하고 놀라운 생활 인프라를 경험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캐나다 친구들에게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제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깃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직 이 나라에 대한 사랑과 존경만 남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이곳 한국이었습니다. 우연한 군 임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캐나다 출신이지만 제 마음은 한국에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감동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